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하였고 코인베이스 지수가 플러스 구간으로 급등했습니다. 바닥을 잡고 싶다면 조금 더 기다려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폭락이 종말이 아니며 트럼프는 미국 정부의 매각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It's something they shouldn't be doing.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매입하는 것과 같을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20억 달러를 추가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AI가 암호화폐 채굴을 강화하며 전력 우위가 채굴 기업의 승리 비법이 될 수 있을까요? 대만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주식시장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세계를 새로 측정하고 24시간 내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며 함께 천천히 부유해지도록 합시다. 8월 6일 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코인 시장의 24시간 데이터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하루에 2번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최저 49,103.98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24시간 하락폭은 18.2%로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시장은 비트코인이 저녁에 미국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계속 하락할 것을 우려했지만 어젯밤 22.3시 이후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 전고까지 비트코인은 55천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도 2,500달러 근처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시장은 내수와 자금의 유입이 부족하며 주로 거시적 트렌드와 전통적인 WF2 기관의 외부 자금을 통해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것이 경제 상황은 불안정하며 전 세계 경제의 침체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의 국지적 갈등도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전 세계 벤처 자금은 단기적인 위험 회피 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2주간 거래소의 순 포지션이 긍정적인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어제 26위의 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순 포지션이 여전히 긍정적인 구간에서 강세를 보이는 사용자들이 많은 걸까요? 당일 하락이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했을 때는 이미 저점 구간의 가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공포성 매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반응으로 바닥에서 매수하여 롱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순 포지션은 소폭 하락하며 여전히 긍정적인 범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가격 반등 후 시장 감정이 보수적인 숏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겪는 시장은 감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없으며 이후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48천 달러에서 52천 달러 구간은 첫 번째 바닥 구간으로 간주되며 비트코인이 예상되는 42천 달러의 채굴 비용 근처의 역사적인 저점에 도달하면 풀 포지션으로 25년간의 강세 시장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트코인은 급락 후 54천 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 선행하는 코인베이스 지수는 음의 구간에서 양의 구간으로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기관과 대규모 투자자들이 여전히 저가 비트코인 코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49천 달러의 비트코인이 매우 높은 가성비를 보였으며 시장에서 즉각적인 매수 감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격은 이미 55천 달러까지 반등했으며 향후 시장은 일정한 감정적 공방 구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48천 달러에서 52천 달러는 여전히 예상되는 첫 번째 바닥 구간입니다. 포지션은 50%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뒤늦은 한국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기회를 잡지 않고 기다리다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프리미엄 지수는 4.9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는 일정한 구매력 지원이 있지만 향후 이 바닥 매수 자금이 반등 시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내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아캄 인텔리전스의 블록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 실크로드 사법부라는 표시가 된 지갑이 29원 1800BTC를 거래 이력이 없는 주소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소는 19번 800BTC와 10,000BTC를 두 개의 다른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아캄 분석가는 이 중 6억 7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10,000BTC의 이전이 기관 보관 또는 서비스 기관에 예치된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뒤로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큰 변동을 겪었고 7만 달러의 고점에서 5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대규모로 매각되었고 거래액의 증가 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보유액은 282.76억 달러로 12.51% 감소했으며 거래액은 1131.60억 달러로 112.62% 증가했습니다. 며칠간의 시장 폭락을 겪고 나니 기운이 빠졌나요? ETF 발행사 비트와이즈의 창립자인 매트 호간은 이번 매각이 매입에 좋은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매트 하우겐은 최근 몇 일간 세계 자본시장이 일제히 폭락했으며 8월 5일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987년 이후 최악의 날을 기록하고 미국 주식도 급락하며 VIX 변동성이 100%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20% 하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공포와 절망을 포함한 가혹한 감정의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6년 이상의 전임 암호화폐 관리 경험에서 다른 기회를 보았으며 대규모 매각에 대해 트럼프도 언급했습니다. It's something they shouldn't be doing because they should be trying to build it. So if we don't do it, China's doing it, other places are doing it, and they're doing it anyway. Yeah. And it's a very modern currency. It's a very modern form. And I know a lot of very good people that are really into that world.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글로벌 자본시장이 이렇게 붕괴된 마지막 사례는 2020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2153포인트 하락하고 기술 주식이 자유 낙하하듯 급락했으며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모든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의 성과가 가장 저조했으며 7.9911달러에서 37% 하락하여 4,97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24시간 만에 1년간의 수익이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2020년 3월 12일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비트코인 10년 중 최고의 매입 기회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주식의 폭락, 이스라엘-이란 전쟁 위기, 점프 트레이딩의 암호화폐 청산 뉴스가 조정의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은 전년 대비 7.5% 감소하여 1.1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영업손실은 1,0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부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확실히 수익을 보고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227억 평균 비용은 개당 36.21달러로 총 비용은 83억 달러입니다. 미크로스트래티지의 올해 비트코인 수익률은 12.2%이며 향후 3년간 매년 4%에서 8% 성장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미크로스트래티지의 모든 사업 중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20억 달러 규모의 시장 주식 발행 계획을 등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A클래스 주식을 발행하여 약 2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일반 기업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며 비트코인 구매와 운영 자금을 포함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사주 매입이나 채무 상환에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무자비한 미국 주식 시장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으며 개장 시 23%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226,500개의 비트코인은 현 가격 52,700달러로 약 119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한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총시가총액은 현재 257억 달러입니다. This event is a perfect opportunity to increase your Bitcoin holdings and be part of a larger movement towards decentralized finance. By participating, you are not only doubling your holdings, but also supporting the broader adoption of Bitcoin and helping to build a more secure and transparent financial system. 실제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3일에는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하였고 하루 뒤에 7억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3월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를 두 번째로 증발하여 모건 스탠리로부터 버블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큰 폭풍을 겪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번 대폭락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며 비트코인을 단 한 장도 팔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AI 기술이 암호화폐 채굴에 힘을 실어주며 마크 저커버그가 채굴 기업 경쟁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대만 주식 시장의 폭락에 구제 조치가 없으며 시장은 구간 기금이 언제 투입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IT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갈락시가 7월 31일 발표한 2024년 비트코인 채굴 중간 보고서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의 채굴 상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시 가격이 역사적인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채굴 난이도는 88.1T의 정점에서 10% 감소하여 7월 초에 반감기 이후 79.5T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2024년 첫 분기 동안 상장된 채굴 기업들은 총 18억 달러의 자본을 모금하여 지난 3년간 단일 분기 모금액으로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보고서는 채굴 산업의 활기를 보여주며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에는 채무자본 시장이 채굴 기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굴의 봄이 다시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채굴이 다양한 환경 보호론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으나 AI와의 결합으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첫 분기 동안 상장된 채굴 기업들은 총 18억 달러의 자본을 모금하여 지난 3년간 단일 분기 모금액으로는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AI와 HPC의 지원으로 최신 세대의 비트코인 채굴 기계는 전력 등의 비용을 제외한 후 메가와트당 약 85달러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계산 규모에 직면하여 향후 더 많은 하이브리드형 채굴 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디와캐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현재는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핵심은 에너지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AI 슈퍼컴퓨터 경쟁에서 가장 큰 병목 현상입니다. We believe that energy generation at the edge, whether it's solar, whether it's burning methane gas on landfills, or whatever the energy source may be, is a way that this is going to work in the future. 프레드 티엘이 말한 것처럼 전통적인 채굴 산업은 에너지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채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방식이 탐색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의 대형 채굴장이 하이브리드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력을 채굴에 집중한다면 자본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더 나은 피드백을 제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장 채굴 기업에게 AI와 HPC의 비트코인 채굴 통합은 새로운 시도로 많은 채굴장이 강력한 채굴 능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경제적 이점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AI와 대규모 계산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더 많은 전력 우위를 가진 채굴 기업이 먼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메가와트 용량을 유연하게 배분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 미국 주식의 주요 3개 선물 지수는 크게 하락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주식 시장도 폭락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총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밑돌며 최근 대만 주식 시장도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중동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여러 국제적 요인이 겹치면서 대만 주식 시장은 오늘 180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급락은 4개의 기록을 갱신하며 단일 거래일 중 최대 하락폭 및 하락 포인트와 단일 거래일 종가 최대 하락폭 및 하락 포인트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한때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주식시장 폭락에 대해 경제부 장관인 곽지휘도 경고를 발했습니다. 我们上市公司的这个经营基本面方面呢，相当的强韧，投资人必须审慎理性的去面对。 대만 주식 시장이 큰 타격을 받는 가운데 RIBT라는 대만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RIBT는 시장 전환을 고려하여 2024년 8월 23일부터 개인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신대만 달러 및 암호화폐의 입출금과 기타 플랫폼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8월 23일 자정 이후 라이빗은 모든 사용자 잔액을 스냅샷으로 저장할 예정입니다. 아직 출금하지 않은 자산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후속 인출 방법을 안내하고 수동으로 청산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즉시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출금 또는 암호화폐 인출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8월 1일 대만금융감독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유로 라이바이트 102만 대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서비스 중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대만 경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으며 최근 이틀간 대만 주식시장은 2,800포인트 연속 급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간기금이 조속히 시장을 구제하고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기대가 언제 실현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체 네트워크에서 6.34억 달러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롱 포지션의 청산액은 3.716억 달러, 숏 포지션의 청산액은 2.57억 달러로 주로 롱 포지션에서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ETH의 청산액은 464.4만 달러, BTC의 청산액은 5694.91만. 일론 머스크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오픈 AI CEO 샘 올트먼 등 사람들이 사기 수단을 사용해 자신을 이 회사에 투자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자율 거래를 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및 다른 기관들과의 거래를 통해 오픈 AI의 기술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비트코인의 지배율이 60%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이후 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비트코인 지배율은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차지하는 총 시장 점유율을 의미합니다. 스팟 온 체인 모니터링에 따르면 ETH 가격이 20% 이상 하락함에 따라 손휘천은 2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4년 2월 8일 이후 그는 3개의 지갑을 통해 37,750 ETH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ETH의 거래 가격은 그의 평균 매입가 3,051달러보다 훨씬 낮습니다. 최근 MATR1X는 2억 개의 MAX를 소각하였으며 이는 총 공급량의 20%에 해당합니다. 이 중 5천만 개는 팀과 투자자들로부터, 8천만 개는 커뮤니티로부터, 7천만 개는 플랫폼 기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엑사포방크는 은행 라이센스를 영국으로 확대하며 영국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엑사포는 영국 최초로 이자 지급 비트코인 및 법정 화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 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